보여줘. 들어와? 됐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기동법 했으니까요. 기동법 했으니까 자, 이제 뭐 하냐면 속도 제어법을 할게요. 속도 제어법. 속도 제어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속도 제어법은 똑같아요. 우리 기동법은 이거예요. 뭐냐면은 기동시 계좌 저항계 위치는 어떻게 놔야 되냐? 어떻게 놔야 된다 그랬어요? 기동시 계좌 저항계 위치는 어떻게 놔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최소. 예. 이거는 풀면 틀리는 거야. 그냥 계좌 저항계 나오면 그냥 무조건 최소. 속도 나오면 무조건 증가가 답이에요. 아시겠죠? 예. 굉장히 잘 나옵니다. 예, 굉장히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기동법이었고, 이제 지금은 속도 제어법. 이제 속도를 증가도 시켜보고 감소도 시켜보고. 자, 일단은 회전수 n은 k 파이분의 v-ia ra. 일단 적으시고, 자, 여기에서 자, 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요놈과 요놈과 요놈을 제어하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V가 뭐지요? 전압이죠? 예, 그래서 무슨 제어가 있다? 무슨 제어? 전압 제어가 있다. 그러면 전압 제어인데, 전압 제어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근어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일근어 방식. 두 번째가 뭐냐? 워드 레너드 방식. 그래서 일근어 방식이 있고 워드 레너드 방식이 있다. 이렇게 딱 여기까지만. 예, 더 안 나가도 돼. 원래 더 있는데 딱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전압 제어를 무슨 제어라고 하냐라는 것도 이제 물어보는데, 전압 제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토크 제어다. 정토크 제어 방식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토크 제어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토크가, 내가 속도를 변하더라도 토크가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 토크와 속도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줘야했는데 토크는 변함이 없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들어보셔도 돼. 자, 타우는 우리 0.975에 자, n분의 p 라는 거를 배웠어요. 그럼 p가 출력인데, 출력은 EI라는 공식이 있어요. EI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속도 제어를 할 때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내가 속도 제어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얘를 조정한다 라고 하면 이 나머지 두 개는 만지면 안 돼요. 딱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얘를 조정한다, 그럼 이 두 개는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만지면 안 돼요. 그런 약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전기자 전류는 항상 일정합니다. 왜요? 속도를 제어할 때는 부하를 일정하게 놔요. 그러니까 부하를 조정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200rpm으로 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속도를 낮추고 싶은 거야. 그래서 1000rpm으로 내가 속도를 낮췄어. 딱 낮추자마자 부하를 더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확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한 800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원하는 속도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속도 제어를 할 때는 부하의 값을 어떻게 놔야 돼요? 일정하게 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속도가 나와요. 그래서 부하를 일정하게 놓는다는 얘기는 전기자 전류를 일정하게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실은.
그럼 만약에 제가 얘를 조정한다라면 일정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부하가 일정하니까 얘도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다 일정이야, 일정. 얘만 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자, 전압을 증가시켜 볼게요. 그럼 전압을 증가시키면 속도가 증가죠. 그럼 속도가 증가해요. 그럼 속도가 증가하니까 토크는 감소하겠죠.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출력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얘는 어떻고? 일정하고, 기전력은? 이 자체가 역기전력이죠? 이 자체가 역기전력인데, 공급 전압이 올라가니까 역기전력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럼 출력도 증가. 그럼 토크는 다시 증가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얘는 어때? 일정합니다. 그래서 정토크 제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압 제어를 우리는 무슨 제어를 한다? 정토크 제어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부터 해볼까요? 자속. 그럼 자속 제어라는 건 없고, 우리가 자속을 변화시키려면 여태까지 누구를 변화시키면 됐어요? 이거죠, 이거. 계좌 전류를 조정해서 얘를 조정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얘를 조정하려면은 우리가 또 요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요걸 이용해서 요걸 조정해서 요걸 조정해서 요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자속 제어라는 건 없고, 자, 계좌 전류를 조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무슨 제어라고 하냐면 계좌 제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 제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조정해서? 계좌 전류를 조정해서 자속을 조정해서 속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뭐냐면 아마 계좌 전류 조정이 키워드일 거예요. 계좌 전류 조정이 키워드일 거예요. 그래서 계좌 전류 조정이다, 계좌 제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적는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우리는 정출력 제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출력 제어 방식이에요. 정출력 제어다. 그럼 출력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는데요? P는 EI라는 공식이 있어요. 어쨌든 얘는 일정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얘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조정하면 이 약속했잖아. 두 개는 만지지 말라고. 그리고 부하가 일정하니까 얘도 일정하고. 그러면 일정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가 역기전력이니까 역기전력이 어떤 거예요? 일정하죠. 그럼 얘도 일정하고 얘도 일정하니까 출력도 일정하죠. 그래서 정출력 제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뭐 잘 물어보진 않아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저항 제어라고 있어요. 저항 제어다. 저항 제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RA 플러스 RS예요. RA 플러스 RS다. 그러니까 이 RS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증가시킨다는 거야. 그럼 이 RS를 증가시키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저항과 여기에 있는 저항이 합쳐지죠. 그럼 저항값이 커지겠죠. 그럼 저항값이 커지면 기전력은 감소하죠. 전압값이 커지니까 역기전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럼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부러 저항을 증가시켜서 전압 강화를 증가시켜서 속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저항 제어예요. 근데 딱 들어봐도 얘가 효율이 가장 나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항 제어가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제어예요. 그래서 자, 속도 제어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자, 무슨 제어요? 무슨 제어? 전압 제어. 그 다음에 계좌 제어. 그 다음에 저항 제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게 1순위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두 번째, 계좌 전류를 조정해서 속도 제어하는 게 뭐냐? 무슨 제어야? 계좌 제어. 그게 2순위.
그 다음에 뭐 정토크 제어가 뭐냐, 뭐 정출력 제어가 뭐냐,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속도 제어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91페이지. 91페이지 94번부터. 자, 94번부터. 자, 전기자 전압을 전원 전압을 일정히 유지하고 계좌전류를 조정하여 자속 파일을 변화시키면서 속도 제어하는 계정기는 제어법은 무엇이냐? 어디다 밑줄 그어요? 계좌전류 조정. 여기 있죠? 계좌전류 조정 있네요. 그죠? 무슨 제요? 계좌 제어. 예. 몇 번이요? 1번. 자, 그 다음에 95번. 자, 워드-레너드 속도 제어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워드-레너드 속도 제어는 무슨 제어예요? 전압 제어. 몇 번이요? 3번. 자, 96번.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 속도 제어 원활하고 정토크 제어가 되며 운전 효율이 좋다. 어디다 밑줄 그을까요? 96번은 정토크에다 밑줄 그으면 되겠네. 그럼 정토크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 정토크. 예, 정토크. 그럼 무슨 제어? 그럼 전압 제어. 예.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자, 그 다음에 97번. 직류전동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은? 정답? 그렇죠. 97번은 4번이죠. 그래서 주파수 제어는 여러분들 직류는 주파수가 있어요, 없어요? 직류는 주파수가 없죠. 그러니까 몰라도 맞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4번. 자, 그 다음에 98번. 몇 번? 정속도에다 밑줄. 98번은 정속도에다 밑줄. 몇 번이에요? 98번. 아까 풀었죠? 곡선 보고 풀었잖아. 곡선 보고. 기억나세요? 곡선 보고? 몇 번 곡선? 몇 번에 있는 곡선 풀었어요? 에? 82번. 82번에 있는 곡선 보고 풀었잖아. 그죠? 예. 완만한 거. B가 완만한데, B가 뭐였어요? 분권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몇 번이 답이고? 98번은? 예, 3번. 99번. 직류분권 전동기의 계좌 전류를 약하게 하면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 답은 찍어볼까? 일단 찍고 얘기하자. 일단 찍고. 예. 계좌 전류를 약하게 하면 회전수는 어떻게 되냐? 회전수 물어봤네? 회전수를 물어보면 정답은 뭐밖에 없다 그랬죠? 증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 계좌 저항기. 자, 요거 아닌가요? 요거. 그러면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N은 요거고요. 그죠? 예. 그럼 계좌 전류를 어떻게 했어? 약하게 했어요? 계좌 저항을 증가했네. 그럼 얘가 증가했죠? 그럼 얘는 감소하고, 그럼 자속도 감소하고, 자속이 감소하니까 속도는 증가하고, 이렇게요. 99번. 그러네요. 제가 자꾸 헷갈리네. 99번은, 99번은, 계좌 전류를 약하게 하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똑같네. 계좌 전류를 약하게 하면 자속이 감소하고, 자속이 감소하면 속도는 증가하고요. 그쵸? 예. 그래서 99번은 3번이 답이고, 예. 그 다음에 100번도 몇 번이에요? 딱 보자마자 100번도. 그렇죠. 답은 1번. 이해 가세요? 해보세요. 100번. 계좌 저항을 증가하다 밑주면 되죠? 계좌 저항 증가하니까, 여기 있네. 계좌 저항 증가하니까 감소. 자속 감소. 자속이 감소하면 속도는 증가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1번. 자, 101번. 자,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중 전압 제어법으로서 자, 제철소의 아변기, 고속도 엘리베이터 제어에 사용되는 방법을 무엇이라는가 그랬어요. 자, 아변기에다 밑줄 그으세요. 아변기에다 밑줄을 그시고
일근어 방식이라고 합니다. 일근어 방식. 그래서 플라이휠을 이용하는 건데, 얘는 몇 년 전에 한번 나오고, 그 이후로는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아변기 하면 일근어, 그냥 그렇게 참고로 보세요. 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자, 102번. 자, 102번은, 102번 같은 경우에는, 자, 각각 계좌전기가 있는 직류분권 전동기와 직류분권 발전기가 있다. 이것을 직결하여 전동발전기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것을 기동할 때 계좌저항기의 저항은 각각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가 그랬어요.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 자, 2번과 4번은 지우세요. 2번과 4번은 왜 지울까요, 제가? 중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최대 아니면 최소지. 그러면 우리가 제가 지금 우리 전동기 배우죠? 전동기. 그럼 전동기에서 계좌저항기의 위치를 물어보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답은? 최소가 답이라 그랬죠? 예, 찾으세요. 전동기에서 계좌저항기 최소 찾으세요. 몇 번이에요, 몇 번? 3번. 끝. 자, 103번. 직류분권 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 가장 적당한 것은 해보시죠. 기동시예요? 기동시? 그럼 기동시 하면 여러분들 계좌 저항기는 어떻게 놔야 돼요? 기동시 계좌 저항기는 어떻게 놔야 됩니까? 최소로 놔야 되나요? 예, 몇 번이에요? 4번에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을 0으로 한다. 그죠? 예, 그래서 몇 번? 4번. 자, 104번. 직류전동기를 기동할 때 전기자 전류를 제한하는 가감저항기를 무엇이라는가? 전기자 전류를 제한에다 밑줄 그으세요. 전기자 전류를 제한한다. 누구라 그랬죠, 제가? 아까 RS. RS가 무슨 저항기예요? 아까 기동 저항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누구의 전류를? 전기자 전류를 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몇 번이에요? 그렇지. 기동저항기. 기동기죠. 기동기. 예, 몇 번? 4번. 가변저항기죠. 자, 105번. 105번은 직류전동기 운전 중에 있는 기동저항기에서 정전이거나 전원전압이 저하되었을 때 핸들을 정지 위치에 두는 역할을 하는 것은 그랬는데, 자, 어디다 밑줄 그냐? 정전에다 밑줄 그어요. 정전. 정전됐다. 그럼 정전이 됐다는 얘기는, 그럼 전압이 몇 볼트예요? 0볼트 아니에요? 정전됐으니까 0볼트 아니에요? 그럼 0볼트를 무슨 전압이라 할까요? 무전압. 그럼 무전압이 될 때 동작하는 계전기는 무전압 계전기. 그래서 몇 번? 1번. 그죠? 자, 그 다음에 106번부터는 이제 제동법. 제동법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제동법이에요. 이제 기동도 했고, 기동도 했고, 속도 제어도 했고, 이제 멈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동법은, 자, 크게 몇 가지가 있냐? 3가지가 있어요. 제동법은 3가지. 근데 이 제동법은 한 번만 설명 들으시면 유도기 가면 또 나옵니다. 유도기 가면. 그래서 한 번만 딱 하시면 여러모로 활용할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제동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슨 제동이냐? 발전제동이라고 있어요. 발전제동. 두 번째 회생제동이 있어요. 회생제동. 세 번째 역상제동이 있어요. 역상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은 역회전, 줄여서 역전제동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역상제동, 역전제동,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플러킹이다 라고도 얘기해요. 플러킹. 다 같은 말이에요. 그
그럼 가장 기본 문제, 아닌 것 찾아라. 아닌 것을 찾아라. 가장 기본 문제고. 그 다음에 일단은 발전제동과 회생제동을 묶으세요. 왜요? 원리가 같습니다. 원리가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뭘로 운전을 해요? 전동기로 운전을 해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막 운전을 해. 그러다가 내가 정지 버튼을 딱 눌러요. 그러면 정지 버튼을 딱 누른다는 얘기는 주전원을 끊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전원을 딱 끊어주면서 전동기를 발전기로 자동으로 결선이 바뀌어요. 전동기로 운전을 하다가 정지 버튼을 딱 누르면 주전원이 차단이 되면서 타여자 발전기 결선이 싹 바뀌어. 그러면서 전동기가 막 힘있게 돌던 걸 내가 정지 버튼을 딱 누른다고 해서 이가 막 돌던 게 갑자기 쓰진 않잖아요. 서서히 쓰지. 그럼 얘는 전기적인 에너지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뭐가 남아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남아있죠. 운동 에너지. 그럼 이 남아있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기전력을 만들 수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럼 내가 만든 기전력을 자, 어떠한 형태로 사용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제동이다 라고 하면은 자, 여기가 뭐냐면 저항기 또는 발열체라고 그래요. 발열체.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전력을 인가해요. 그럼 여기다 기전력을 인가하면 전류가 흐를 것이고 이 저항기에는 열에너지가 발생할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안에서 밖으로 바람을 이렇게 부를게요. 선풍기로. 그럼 밖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따뜻한 바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난방으로 쓰면 좋네. 그럼 난방으로 쓰면 좋아요. 근데 겨울에나 좋지. 여름엔 가뜩이나 더운데 뜨거운 바람을 불어낼 수가 없죠. 그럴 때는 다시 회생제동 쓰시면 돼요. 그럼 회생제동은 뭐냐? 일단은 전동기를 돌리기 위해서 인가한 전압이 V1이라고 해요. 처음에 전동기를 돌릴 때 V1으로 인가해서 돌리고 있어요. 근데 정지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기전력을 만들었죠? 기전력을 V2라고 해요. 그럼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원래 전원 전압이 만약에 220이다. 그럼 내가 만든 기전력은 220보다 높아야 돼. 그럼 230을 만들어요. 내가 만든 기전력 230V를 만들어. 그럼 다시 전기는 어디로? 높은 곳에서? 그죠? 낮은 곳으로 되돌아가겠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 마침 여기에 축전지가 있어요. 이렇게 축전지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축전지는 뭐예요? 충전하고 쓰고 충전하고 쓰고 충전하잖아요. 그러면 썼어. 방전됐어. 다시 전원을 되돌려서 축전지에다 보내요. 그럼 뭐 할 수 있어? 충전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정차할 때마다 충전 가능하네. 그죠? 그게 오늘날 뭐예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회생제동이에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그래서 그 광고할 때 희생제동이라고도 나왔었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의 키워드는 뭘까요? 회생제동은. 그렇죠. 뭐 되돌려준다라는 의미니까 뭐 반송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회생시킴과 동시에 막 이런 말이 나와요. 회생시킴과 동시에 이런 말. 그러니까 얘는 문제의 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발전제동의 키워드는 뭘까요? 열에너지로 소비시키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발전의 키워드는 열에너지예요. 회생은 회생입니다. 그러면 역상제동은 답부터 적을까 일단? 역상제동은 이런 말이 나와야 돼. 급정지. 그래서 급정지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역상제동이에요. 역전제동입니다. 그러면 역상제동, 역전제동을 자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뭐부터 선행이 돼야 되냐면 실은
역전, 운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제동으로 가야 돼요, 실은. 그러면 자, 봐봐요. 제가 분권기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럼 전류가 플러스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손 법칙에 의해서 얘가 자, 반시계로 돌았다. 예를 들어서.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반대로 돌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플러스. 전원의 극성을 뒤집었어요. 예, 역전시키기 위해서 1번, 자, 전원의 극성을 반대로 했습니다. 그럼 전류의 방향은 이제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회전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가 답이에요. 예, 변하지 않습니다. 전원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예, 회전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 전원의 극성을 뒤집었더니 자, 원래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두 개가. 근데 전원의 극성을 반대로 하니까 이 두 개의 전류가 동시에 다 바뀌었죠, 방향이. 이러면 안 바뀌어요. 얘를 역회전시키려면 계자의 전류를 바꿔주든지 전기자 전류의 전류를 바꿔주든지 둘 중에 하나만 바꿔야 돼요. 얘는 그대로고 얘를 바꿔주든지 얘는 그대로고 얘를 바꿔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 바뀌지 두 개가 동시에 바뀌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예요. 다음 중 전원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정답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가 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계자 전류 또는이에요. 또는 누구를 바꿔야 돼? 전기자 전류를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둘 중 하나의 전류 방향을 바꿔야 바뀝니다. 잘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 하나? 왜 그럴까? 이거예요. 댁에 가서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NSS로 자속 이렇게 이동한다. 잠깐만. 그 다음에 전동기니까 어떻게 전류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 이쪽에는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얘 회전 방향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자, NSS로 자속은 이렇게 이동하고 전류는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은 힘은 아래가 되는 거예요. 얘는 힘이 아래예요. 이렇게. 그럼 이쪽은 이렇게 되고 전류는 나오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힘은 위로 가고 이렇게. 그럼 얘는 무슨 방향으로 돌아요? 얘는 위로 받고 얘는 아래로 받으니까 이렇게 도는 거죠. 반시계로 돌죠. 그럼 이제 얘를 역회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자의 전류나 전기자 전류의 둘 중에 하나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 쉽게 계자 전류를 바꿔보죠. 계자 전류를 바꾸면 어떻게 돼? 여기는 S, 여기는 뭐가 돼? N.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전류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럼 힘은 이쪽으로. 얘는 이렇게 되죠. 그럼 힘은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되죠. 바뀌었죠. 그래서 대기에서 요것도 바꿔보고, 얘도 바꿔보고, 예, 두 개 다 바꿔보고 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예, 답이 나와요. 해보세요. 근데 하여튼 요 두 가지는 시험에 잘 나온다. 두 가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선행이 됐으면 이제 제동은 쉬워요.
어떻게 하냐? 얘가 돌아요. 자, 돈 다음에 계좌 전류든 전기 전류 둘 중에 하나를 바꿔. 그럼 이렇게 돌던 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반대로 돌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돌던 거를 자 반대로 돌려고 이렇게 할 때, 반대로 돌려고 할 때 이 전원을 싹 끊어버려. 그럼 반대로 돌려고 하는데 전원을 딱 끊어버리니까 더 이상 전기적인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탁 멈춘다고. 순간적으로. 예. 그래서 이 역상제동의 포인트는 급정지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 제동법 세 가지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직류기에서도 나오고 유도기에서도 또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문제를 한번 자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몇 번부터예요? 106번. 예, 93페이지에 자 106번부터 한번 가죠. 106번. 자 106번은 키워드를 잘 잡아. 제동법은 키워드가 있어요. 어떤 문제든 간에. 자 그럼 106번의 키워드는 어디예요? 전동기의 제동에서 전동기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이것을 전원에 변환하여 전력을 회생시킨과 동시에 제동한다. 어디다 밑줄? 그렇지. 그럼 몇 번? 4번. 틀리는 분 없겠죠? 네. 자 107번. 직류전동기에서 전기적 제동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네. 우리 세 가지 배웠잖아. 발전, 회생, 역상. 몇 번? 4번. 저항제동은 안 배웠죠. 없죠. 자 108번. 급정지다 밑줄. 급정지. 급정지하면? 그렇죠. 역상제동. 3번. 자 109번. 직류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계좌 전류나 전기자 전류나 둘 중에 하나만 바꿔라. 몇 번? 그렇죠. 2번. 전류의 방향이나 계좌의 극성을 바꾸면 된다. 자, 그 다음에 110번. 110번은 배웠나요? 110번 배웠어요? 전격전압 230, 전격전류 28A에서 직류전동기의 속도가 1680, 무브화에서의 속도가 1733, 속도 변동률은 자, 변동률을 물어봤죠? 그럼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변동률은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시고 작은 걸로 나누시고 곱하기 100이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자 여기다 뭐 집어넣어요? 얼마 집어넣어요? 속도 변동률이니까 1733. 작은 거는 1680. 작은 거는 1680. 됐죠? 예. 그럼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오나? 얼마 나올까요? 해 보세요. 빨리빨리. 한참 찾으시면 안 돼요. 예. 얼마? 너 왜 안 해? 3점. 그럼 약 얼마? 3.2. 계산기 안 갖고 왔어? 3.2. 4번. 됐네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짜투리. 예. 쉬운 거만 남았네, 뭐. 자, 그러면 111번. 그냥 바로 가죠, 뭐. 111번 바로 가죠. 자, 오늘의 마지막. 자, 제가 첫 시간에 손실을 설명한다고 효율을 잠깐 언급했었죠? 그럼 우리가 효율인데, 효율은 얼마일 때가 좋다 그랬어요? 100%. 1일 때가 좋다 그랬죠? 왜? 그 이유가 뭐예요?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의 비가 효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입력을 10을 줬는데 출력이 10이 나왔어요.
그럼 10분의 10은 얼마니까? 1 곱하기 100? 100%. 근데 100%가 1이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왜요? 고정손이 존재하니까. 1에 가까울 수는 있지만 1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효율의 기본 공식은 입력분의 출력의 비지만, 예. 자, 1번. 자, 발전기의 규약 효율은 발전기 규약 효율. 그러니까 발전기 효율을 구할 땐 앞으로 이렇게 구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의 규약 효율인데, 자, 발전기는 뭐예요? 즉, 내가 전기를 만들어서 부하에 놓주는 거잖아요. 전기를 만들어서 부하에 놓줘야 돼. 그죠?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얘는 누가 기준이냐면 출력이 기준이에요. 출력이 기준. 그 다음에 손실은 당연히 있는 거고. 예. 그러면 우리 자 2타는 효율 2타는 자 입력분의 출력이죠. 그러면 출력과 손실을 이용해서 입력을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입력이 되지? 출력에다가, 그렇죠? 뭐 출력에다가 손실을 어떻게 하면, 그렇죠? 더하면 입력이지. 아, 내가 10을 줬어. 근데 빠져나오는 건 7이 나왔어요. 그럼 손실은 얼마예요? 3. 이거잖아요. 그래서 출력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입력은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입력은 7에다가 손실을 더하면 10 나오잖아. 그죠? 그럼 반대로 손실은 어떻게 계산하실 거예요? 손실은 입력에다가, 그렇죠. 출력을 뺀 나머지가 손실. 아, 10에다가 7 빼면 3. 맞아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리지? 어떻게 보면 이런 거보다 이게 더 잘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왜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걸 많이 틀려요. 예, 이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자, 출력 플러스 손실은 입력이죠? 자, 요거 분의 뭐예요? 출력. 곱하기 100. 이게 발전기 규약 효율이에요. 참고로 계산 문제보다는 공식을 찾으시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직류 전동기. 직류 전동기의 규약 효율이에요. 얘는, 전동기는 뭐예요? 내가 전기를 이렇게 내 몸에 집어넣어가지고 돌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누가 기준이에요? 입력. 그 다음에 손실. 그럼 2타는 어떻게 하시면 돼? 일단 입력분에 입력은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출력은 어떻게 만드시면 돼요? 그렇죠. 입력에다가 어떻게 하시면 되죠? 손실을 빼면 출력이 되죠. 예, 요거에 곱하기 100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계산보다는. 그럼 오히려 계산은 뭐가 나오냐면, 오히려 계산하는 거는 손실을 계산하는 게 오히려 더 잘 나와. 손실을. 그럼 우리가 손실이라고 하면은 입력에다가 출력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입력을 알려주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못 찾는 건데, 입력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의 비가 효율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입력을 계산하시면 입력은 어떻게? 효율분의 출력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대입을 해서 손실을 계산을 해야 돼.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입력이 15kg예요.
그래서 뭐 손실을 계산해라 이렇게 나와요. 입력이 아니죠. 출력을 알려준다. 출력. 그러니까 이제 출력 얼마, 뭐 효율 얼마 이렇게. 예. 그러면은 요거 갖고도 손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요. 아니면은 또 출력을 계산하시오. 그럼 출력은 어떻게 해요? 입력에다가 손실을 빼면 출력 맞죠? 근데 얘는 또 쉬워요. 왜냐면은 입력이 예를 들어서 뭐 10이다. 그럼 내가 손실을 뭐 구하지 않더라도 뭐 입력보다가 출력은 입력보다 작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 1, 2, 3, 4 중에 이 10보다 작은 거는 4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다 10보다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뭐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요 손실 오히려 얘가 더 잘 나옵니다. 얘가 문제가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손실 구하는 문제가 2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2.5kW로 하나 나오는 게 있고요. 하나는 1.1kW로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2문제가 있어요. 2문제가.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손실은 2.5 아니면 1.1 찍으면 답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네. 자, 111번. 111번은 직류전동계 교약 효율이죠. 여기 있네요. 요거 몇 번입니까? 111번은 3번이에요? 3번. 자, 112번. 112번은 요거네. 발전기의 교약 효율. 발전기의 교약 효율이니까 출력이 뭐예요? Q. 손실은 L. 출력은 Q네요. 그죠? 요거 몇 번에 있어요? Q 프로셀에 Q니까 4번에 있네. 자, 113. 첫 시간에 한 거. 부하에 따라 손실이 변한다. 부하에 따라 손실이 변한다. 부하손 얘기하는 거죠. 부하손. 부하손이 누구예요? 부하손이 뭐죠? 가변손. 가변손이 뭐죠? 동손. 그래서 가변손, 부하손, 동손, 구리손, 저항손, 옴손. 다 같은 말. 몇 번? 4번. 요 근래에 뜨는 문제입니다. 요 근래에. 자, 114번. 다음 중 직류전동계 고정 손실이 아닌 거. 그럼 가변손 찾으세요. 좀 전에 한 거 가변손 찾으세요. 몇 번이에요? 4번 저항손. 요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구할 일이 없다고 여러분들은. 이름만 외우라 그랬잖아요. 이름만. 네. 4번. 자, 115번. 다음 중 직류계의 효율이 최대로 되는 조건은 무엇이냐?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예요.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16번부터 118번. 요 세 문제 있죠? 잘 나오면서도 잘 틀려요. 그럼 일단 117번부터 제가 하나 풀어드릴게요. 117번. 예. 자, 입력이 얼마예요? 12.5. 출력이 얼마예요? 10. 그럼 손실은 얼마입니까? 그 12.5 빼기 10은 얼마예요? 2.5, 1. 1번. 어려워요? 너무 쉽게 나오니까 어려워요. 그죠? 예. 그래서, 자, 116번 풀어보시고, 117번은 1번이네요. 그죠? 예. 12.5 빼기 10. 그래서 2.5 이렇게 나오죠.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손실은 2.5 아니면 1.1이라고 답이. 네. 그럼 116번은 몇 번이에요? 116번? 아, 얘는 머리 썼네요. 1.1하고 2.5가 다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116번은
자,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일단은 입력을 먼저 계산을 하셔야죠. 그럼 입력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입력은. 그렇죠. 입력은 효율분의 출력이니까, 그죠? 그럼 효율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그럼 0.9. 출력은 얼마예요? 10. 그럼 얼마 나와? 얼마? 아마 11.2 나올걸요? 11.1이? 예. 그러면 입력이 11.1이고요. 출력은 얼마예요? 출력은 11M. 그럼 얼마예요? 1.1. 몇 번? 2번. 자, 118번. 마지막으로. 자, 118번. 요거 하나 풀고 퇴근. 똑같은 요령으로 풀어보세요. 뭐부터 구해요? 뭐부터 구해요? 입력부터. 입력은 효율분의 출력이니까 얼마? 0.8분의 얼마? 10. 그럼 얼마 나와요? 12.5. 뭐 바로 나왔네. 얼마예요? 그거 2.5지. 그죠? 그래서 손실은 12.5 마이너스 10. 2.5. 예. 그래서 답은 4번. 하여튼 손실 나오면 2.5 아니면 1.2입니다. 예, 요거는 기사도 그렇고 지능사도 그렇고.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육이 끝났어요.